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초대석의 허영섭입니다. 오늘은 초대 손님 소개를 퀴즈로 내드릴까 합니다. 전국 최초로 무상교육, 무상교복, 무상급식 등 3대 교육복지를 처음으로 실시한 도시는 어디일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예, 바로 경기도 광명시이죠.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의욕적으로 시정을 펼쳐가시는 박승원 광명시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취임하신 지 한 11개월이 지나셨죠? 네 이제 12개월 다 갑니다. 1년 가까이 열정적으로 달려오셨는데요. 네. 지금까지의 그 시정을 돌아보신다면 네. 스스로 어떤 평가를 내리실 것 같습니까? 네, 뭐 아직 1년이 안 돼서 평가를 내리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예. 이제 흔한 말로 좀 쉼 없이 달려왔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취임하고 나서 무엇보다 시민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네. 경청을 통해서 시정을 펼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네. 네. 아침, 점심, 저녁 바쁘게 움직이면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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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가장 중요한 태도시죠. 네, 예. 네. 예. 그 우리 지방자치도 이제 네. 민선 7기에 접어들었는데요. 그 현재 박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는 핵심 시정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네. 제 슬로건은 이제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이지 네네,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모든 광명 시민이 함께 잘 사는 네네.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시정 목표를 정하고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치나 행정이 모든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그렇죠. 잘 먹고 사는 그렇습니다. 문제에 뭐 중점을 두고 해야 네. 되겠지만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시민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그렇죠. 또 과정을 네. 통해서 행복의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관점 속에서 시민들과 함께 행정을 펼치고 또 시민들이 당당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정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시민과 함께 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 들으면 저 이 시청자들이 다 이제 광명으로 이사 갈까 생각을 할 것 네. 같습니다. 모든 시장님이 다 그런 목표를 네, 가지고 네. 일하고 있죠. 네. 네. 앞으로 더 네. 그 활기찬 목표 이뤄가시길 네. 바라겠고. 그 지금 저 취임 이후 지금 네. 1년 뭐 안 되셨다고 하셨지만 500인 원탁회의, 네. 500인 원탁회의 그리고 우리 동네 시장실 등 소통 시스템을 직접 꾸리고 소통을 네. 강조하시는 강조하시는 것으로 네.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소통에 힘쓰시는 철학이라고 할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네. 제가 지금 광명에서 20년 동안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일을 네. 쭉 해왔는데요.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좀 행정 편의적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작년 9월 달경에 500인 원탁 토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광명시가 가야 할 기본적인 방향, 정책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500명 500인 원탁 시민을 불러서 함께 네. 토론을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선착순 접수를 받았는데요. 네. 거의 600명 가까이 신청을 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시민체육관에 모여서 3시간 동안 함께 토론을 좀 네. 진행을 했습니다. 가장 그 토론을 통해서 시민들이 기뻐했던 것은 내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네, 희망, 네. 그것에 굉장히 좀 기뻐하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동에 직접 가서 일일 시장, 우리 동네 네네. 시장실 운영하는데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그 동에서 주민들과 또 동사무 직원들과 함께 동의 행정을 전체 다 살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 가까이 곁에 와서 직접 이야기 듣고 그곳에서 어떤 행정의 방향에 대해서 공유하고 네. 또 그 지역의 민원을 바로바로 해결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시고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할 때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서 시장님께서 동에 네. 가셔서 네. 그 하루 동안을 거기서 일을 보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하루 종일 네. 함께 했습니다. 주민들의 기대가 크겠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경기 도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경기 도연 할 때 독일에 연수를 간 적이 있었는데 네. 그쪽에 현장에 그 독일에서 봤는데 시장이 그 동에 와서 근무를 제가 봤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가장 중요한 그 어떤 일의 덕목 중에 하나가 경청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경청의 힘, 예, 잘 듣는 거란 예, 말씀이겠죠. 듣는 힘, 듣는 힘이 있어야 좀 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시민과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 속에서 시민들과 다양하게 소통 방식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로서는 그 시정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있는데 네. 지금 말씀처럼 행정 편의적인 어떤 그 장비가 가로막혀서 자기 의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걸 걷어내 주는 게 하나의 그 소통이 하나의 그 힘이다, 효과다, 네. 이런 말씀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네, 시장이 직접 현장에 가야 네네. 또 담당 공무원들도 함께 참여하면서 현장의 몫을 잘 들을 수 있거든요. 네네. 몸소 실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네네. 그렇죠. 현장을 많이 예, 예. 다니고 있습니다. 네네. 그 광명시는 전국 최초로 평생 학습 도시라고 선언했던 도시입니다. 네. 올해 평생 학습 사업을 펼쳐온 지 벌써 20년이 벌써 예. 20년이 됐네요. 예. 20년이 됐어요. 다른 지자체와 구별되는 광명시만의 교육 철학이라고 할까요? 그 무엇인지 이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광명시가 1999년 3월 네. 9일 날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평생학습 도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20년이네요. 예. 네. 선언을 하고 평생학습센터를 만들어서 평생교육 사업들을 꾸준히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배경에는 광명이 대학이 없습니다. 대학이 없다 보니까 네. 시민들이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시가 직접 평생학습 도시 선언을 하고 평생학습센터 그리고 평생학습을 건립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든지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교육에 좀 참여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이제 시민들이 세계 시민으로서 성장해 나가야 되잖아요. 세계 시민으로요. 예, 예.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민주시민 교육, 네. 또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육 공동체 사업, 마을 교육 이런 것들 좀 중점으로 해서 평생교육 도시로서의 일을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광명에는 그 대학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아예 이게 대학 유치 작업도 한번 좀 벌으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동안 이제 많은 이제 국회의원 후보나 시장 후보들이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약을 하고 추진해 왔는데요. 그런 광명은 일이 있었구만요. 현실적으로 수도권 정비계획법 묶여서요. 네, 대학이 네. 현실적으로 들어오기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최근에 한국 폴리텍 대학 융합기술원이 광명에 유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네네. 시가 좀 네. 산학 연대할 수 있는 틀이 좀 잡혀 있어서 그나마 조금 다행스럽습니다. 잘 됐습니다. 네. 네네.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3대 무상교육을 네. 실현했습니다. 무상교육, 무상교복 그리고 무상급식, 보편적 교육복지를 펼치고 계시는데요. 예산 확보를 그 작업을 포함해서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고충이 있었을까요? 실제로 광명 시민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무상급식이나 무상교복이나 무상교육까지 가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그 자발적인 제안을 좀 많이 하셨고 그런 힘들에 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동안 무상급식, 무상교복 사업을 고등학교까지 다 진행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고교 무상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한테 수업료를 그 시가 지원하는 정책을 네네.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광명시가 3대 무상 교육복지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교육부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고등학생들한테 무상 교육하겠다라고 이제 교육부 장관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네네. 그렇게 되면 저희 광명시 한결 재정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긴 할 것 같긴 네네. 한데요. 또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에게 누구든지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공평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광명은 어느 도시보다 선도적으로 이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런 질문을 드리면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무상교육은 교육부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 안 네. 되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요. 네. 그동안에 그 무상교복 그리고 무상급식 이런 이 교육복지 사업이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무슨 포주기다 무슨 포퓰리즘이다 그런 비난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네. 혹시 그런 비난을 들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미 이것이 이제
이제 중앙 정부가 먼저 시작을 했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네네. 주민들의 힘에 의해서 아하. 2010년도부터로 제가 기억을 좀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힘에 의해서 예전에는 이제 그 무상 급식을 할 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소득 수준 이런 거 다 따져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네, 그렇죠. 이 과정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학생들하고 교사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것을 좀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일반화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렇게 가는 것이 보편적 교육복지 측면에서 이제 시민들 누구나 네네. 똑같이 누려야 할 권리라고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네. 단체장의 개인적인 어떤 저희 치적을 위해서 실시하는 게 아니라 네. 주민들이 원해서 되고 있다. 아주 좀 좋은 현상입니다. 그 네. 광명시 시민이 전부 한 33만 명 된다고 예, 들었습니다. 33만 명 정도 됩니다. 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네. 네, 앞으로도 네. 더 좋은 그 실적이 네. 나타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광명시 청년 정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대내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광명시 청년 정책 어떤 점에서 다른 그 자치단체의 어떤 그 정책과 좀 구분되는 점, 차별점이 있을까요? 그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것은 청년의 참여입니다. 참여. 예, 제일 참, 중요한 예. 것은 청년이 참여해서 청년 스스로 자기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실행하는 주체로 참여했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의 중심은 사람인데 단체장이 어떤 하나의 시혜적 측면에서 정책을 만들고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들이 같이 참여해서 네네. 그곳에서 어떤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집단이성을 키워나가는 것. 네네. 이렇게 가는 정책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그럼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직속 청년위원회를 30명으로 꾸렸어요. 네네. 그래서 그 한 달에 한 번씩 그 회를 꾸준히 하면서 그들 스스로 내놓은 정책 제안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세우고 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제 경기도와 함께 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청년 배당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청년 배당. 네네. 예, 네네. 24세 그렇죠. 청년들한테는 누구든지 네. 이제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청년 그 창업 그 지원 사업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면접 볼 때 그 정장을 대여준 거, 면접 볼 때 정장을 대여하는 사업도 하고 무슨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처음에 그것을 우리 이제 직원이 제안했을 때 이걸 굳이 해야 되나라고 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취업 준비하는 생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취업도 못 했는데 그렇죠. 철철마다 그런 점이 다 있겠네요. 양복 준비해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대여 사업을 처음에 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많은 네. 청년들이 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청년들이 도시재생 사업이나 또 문화예술 사업에 좀 참여할 수 있는 형태들을 일자리 창출과나 또 광명시 문화재단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여러 분야에서 그 복지 정책을 펼치고 계시는데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재정적인 뒷받침, 그것 어떻게 충분하십니까? 어떻게 재원 어떻게 조달하십니까? 그러니까 재정을 어떻게 잘 배분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동안 청년들에 대한 그 사실 재정적 배려가 없었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년 정책에 투자되어지는 그 예산은 그렇게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청년들하고 제가 이제 대화나 토론을 많이 해보면 많은 예산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 취업이든 창업이든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고 하는 그런 측면에 대한 관심이 더 많거든요. 네. 그런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형태의 정책들을 만들고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재정이 크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토론을 통해서 제가 한 서너 차례 토론했거든요. 청년들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정책들을 생산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예산 들진 않고 그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논의해가면서 그렇죠. 예산이 많지 않더라도 어떤 그 효율적으로 배정을 한다면은 뭐 충분히 뭐 일을 해나갈 수 있겠구만.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 구로 차량 기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정부에서 그 구로 차량 기지를 광명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그 광명시에서 주민 의견서를 그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광명시 어떤 입장은 어떤 겁니까? 이 기회에 좀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예. 저희들은 국토부에 여러 차례 이제 의견을 줬는데요. 지금 구로에 있는 차량 기지가 광명으로 이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광명으로 온다면 그럼 차량 기지를 무조건 지하화를 해라.
네. 지하화하는 것을 가장 큰 원칙으로 삼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 차량이 올 경우에 우리 광명 시민들을 위해서 대중교통이 될 수 있게끔 전철역을 최소한 네. 5개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기재를 지하화하지 않으면 국토부가 그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취소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네. 의견들을 계속 국토부에 전달하고 광명시에는 있습니다. 지금 전철역이 몇 개가 지나고 몇 개가 우리 있습니까? 7호선, 네. 7호선 철산역하고 네네. 광명 사거리역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구로에서 오는 그 차량 기지 노선이 철산역으로 해서 노원사도로 바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중간에 한 사거리역이 하나 쓰는 네네. 건데 그걸로는 부족하다. 네. 그래서 5개를 더 만들어라. 현충역하고 네. 우리가 가리대역 이 2개 역을 더 추가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개를 더 요청하신 예, 거고요. 예, 2개를. 예. 그러니까 기존 3개에서 예, 예. 2개를 더 만들어서 5개로 네, 만들어다오 네, 하는 게 예. 그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응원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네. 질문을 남북 문제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네. 한반도 평화 시대를 앞두고 KTX 광명역, 그죠? 네. 광명역을 남북 평화 철도의 출발역으로 지정하려는 그 의지를 갖고 계신데요. 네. 그 준비는 잘 되어 가십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근데 뭐 저희가 그 광명의 KTX 광명역이 이제 2004년도에 개통이 됐는데요. 당초 이 시발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약 4천억을 들여서 만든 이제 네. 전철역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네네. 근데 거기에 이제 터미널도 있고요. 또 인천 공항으로 갈 수 있는 그 바로 거기 수속받을 수 있는 절차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쪽으로 이 광명역에서 KTX 타고 개성, 평양까지 유라시아까지 갈 수 있는 기반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통일 이후에 고속철도를 광명에서 개성까지 연결한다면 네네. 저희들이 연구해 보니까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거밖에 안 걸려요. 예, 그리고 예산도 네네. 한 3조 8천억 네네. 정도면 KTX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서울보다 훨씬 광명이 경제성도 있고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그런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시민들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 5월 14일 날 네네. 저희가 열차 타고 네. DMZ 기행하는 것도 좀 준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KTX 광명역에서 개성까지 연결하는 출발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뭐 토론회도 좀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네네. 많은 전문가, 철도 정책 전문가분들께서 광명역이 최적지라고 이렇게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예산 숫자를 조목조목 되시는 거 봐서는 준비가 네.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네네. 뭐 연구 영역도 좀 했고요. 네네.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을 많이 네네. 듣고 있습니다. 네. 그 얼마 전 광명시에서 개최한 네. 그 4.27 남북 정상회담 1주년. 네. 벌써 4.27 그 정상이 1주년 됐네요. 네, 그죠? 1주년 그 지났습니다. 토크쇼를 하셨는데요. 네. 그 토크쇼에서 정부에 바라는 바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어떤 내용이신지 다시 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자리에서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네. 뭐 남북미 정상회담도 해야 하고 또 인도적 지원도 해야 되지 않냐. 굉장히 좋은 의견을 좀 많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을 좀 맡고 있으니까 지방 정부가 이렇게 남북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기반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네네. 저희가 북한하고 이렇게 자꾸 교류를 해야지만이 또 국민들 차원에서도 더 이 통일 문제가 좀 앞당겨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지방 정부가 북한하고 교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아직 안 주어져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런 것들을 토론할 때가 강력하게 좀 주장을 했는데 한 일주일 후인가 그 김현철 통일부 장관님께서 어느 토론회장에서 그런 지방자치단체에 남북 교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걸로 법적인 네. 것들은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우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이 3주체가 돼서 논의하는 게 맞고요. 또 국민들이 그걸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도 같이 끊임없이 남북 교류하고 서로 응원하고 이런 네. 것들이 삼박자가 같이 이루어져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늘 하게 됩니다. 그 광명시가 남북 교류를 한다면은 어떤 도시랑 뭐 어떤 무슨 주제를 갖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생각해 보신 거 혹시 있으십니까? 네. 네. 그 북한 원산시에 원산. 원산시에 광명역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광명역이 있으니까
북한 원산시 광명역하고 광명역 철도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네. 광명역하고 네네. 자매 결혼해서 네. 서로 이제 교류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저희 고민하고 있고요. 네네. 광명에 경륜장이 있습니다. 뭐요? 경륜장. 경륜. 예. 아, 네네. 경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가 있단 예, 말씀이시죠? 광명에 네. 경륜장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경륜본부 도움을 받아서 자전거 1004대 천사 네네. 희망의 메시지 천사의 네네. 자전거를 타고 북한 갔다가 또 되돌아오는 이런 체육 행사도 좀 하고 또 뭐 광명에 기영도 시인이라고 있어요. 젊은 시인, 네네. 요절한 시인. 기영도 시인과 북한의 또 훌륭한 이제 시인 작가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 저희들이 계획은 다 세워놓고 있는데요. 아, 네. 저희들한테 그런 권한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권한이 주어졌다니까 이제 시도해 네. 볼 만하네요. 네. 권한이 주어지면 저희들 네네. 적극적으로 그런 교류 활동을 좀 앞으로 좀 기대해 해봅니다. 보겠습니다. 예. 네. 그 마지막으로 현재 TV를 시청하고 계신 우리 저 광명 시민들과 우리 네. 저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광명이에요. 그 대한민국 100대 관광지인 광명 동굴이 있습니다. 예, 네. 일제 강점기 때 그 문구리를 캐던 그런 동굴인데 지금 잘 개발을 해놔 가지고요. 매년 한 100만 명씩 관광객이 옵니다. 100만 명이요? 예, 아, 작년에도 대단하네요. 110만 명이 왔고요. 네. 재작년에도 120만 명 네.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에 그 광명에 오시면 동굴이 아주 시원합니다. 광명 동굴에 오셔서 휴가도 좀 즐기시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광명 시민 여러분 또 함께 광명시장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지자체는 주민들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기본 공간입니다. 각 지자체 살림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나라 전체가 잘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주민복지에 앞장서고 있는 광명시의 시정이 눈길을 끄는 이유입니다. 박승원 광명시장님 만나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